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집행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C 얼바인 캠퍼스 내 기숙사 인근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며 하버드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외국인 학생 비율을 크게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군에 입대하고자 하는 2세 자녀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입영 절차를 안내하는 병무상담회가 LA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닷새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집행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주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회의에 참석해 하루에 3,000명 체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아이스는 트럼프 행정부 100일 동안 불법 이민자 66,463명을 체포해 65,000여 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하루 평균 체포자 수는 665명으로 밀러 부비서실장이 최근 제시한 하루 3,000명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새로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고위 관료들의 직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진행하겠다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UC 어바인 캠퍼스 내 학생 기숙사 인근에서 최근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C 어바인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1시쯤 카미노 델 솔 기숙사 커뮤니티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기숙사 단지를 걷고 있던 중 정체불명의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용의자는 30에서 40대 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큐라 차량을 타고 있었고 어두운색 상의와 네이비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 주변을 수색했으나 용의자와 차량을 찾지 못했습니다. UC 어바인 경찰은 지역사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며 하버드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외국인 학생 비율을 크게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버드대는 재앙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31%인 외국인 학생 비율을 문제 삼았습니다. These countries aren't helping us. They're not investing in Harvard and all of our, we are. So why would 31%, why would a number so big? 외국인 유학생이 하버드에 몰리는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절반 이하인 1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can't get in because we have foreign students there. But I want to make sure that the foreign students are people that can love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진앙이었던 뉴욕 컬럼비아대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협력하는데 하버드는 싸우길 원해 혼나는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학생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겠다며 유학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미 국무부는
이번엔 미국인의 소셜미디어를 검열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일부 외국 관료들이 권한도 없이 미국 시민에 대한 검열 조치를 했다면서 새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학생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has been a bedrock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sian nations. It is how my father came to the United States. 한편 앤디 김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미국 의회나 한국 측과의 협의 없는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감축에 반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미 양국 이중 국적을 보유한 한인 2세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인이 되기 전 국적 이탈 절차를 밟아 군대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입대를 희망하는 2세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 후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셰프였습니다. 저는 유학생입니다. 저는 연극영화과 학생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입대를 장려하기 위해 제작한 유튜브 홍보 영상입니다. 각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의 삶에 대해 소개하면서 입대 시 본인이 희망하는 다양한 보직에서 근무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병역기간 단축과 복무 이후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에 따라 한국군 복무에 대해 고민하는 한인 2세들이 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한국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 취직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모로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또 혜택은 어떤 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병역 의무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학생이니까 또 어떻게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디테일한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LA 총영사관은 한국군 입대에 관련한 민원 방문이 늘면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병무 행정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병역 문제, 영주권자들의 입영 희망 제도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병무청은 한국군 복무 후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 한미 양국의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역 후 내국인들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 혜택 등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건강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회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한국군에 입대할 경우 휴가 중 거주지를 방문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휴가를 미국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한 1회 한해서 이제 자유롭게 가실 수 있도록 휴가 기간 동안에 여행 티켓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들은 과거에 비해 짧아진 복무 기간, 요즘 시대에 맞는 병역 문화 확산으로 한국군 입대를 희망하는 2세 자녀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국민들의 병역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이 같은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국에서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각 당과 후보들 모두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원동희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각 당은 사전투표 독려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했고 재집권한다고 가정해 볼 때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한 표의 중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자동 소총, 총탄보다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가진 투표가 훨씬 더 강하다는 그 사실을 꼭. 국민의힘은 독재 국가를 막아야 한다며 투표를 독려했고 6일간의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상승세는 이어져 갈 것이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해 주시죠. 투표를 안 해버리면 우리가 한 표라도 손해가 납니다. 완주 의지를 재확인한 이준석 후보도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평일에 투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은 36.93%로 최종 투표율 77.1%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그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 문구를 인용한 발언을 두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준석 후보는 사과했는데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이재명 후보에게 한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여성 혐오 문구를 인용해 잇따라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이 발언이 토론을 빙자한 폭력행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끔찍한 언어폭력으로 국민을 모독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선대위 여성본부의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대변인 브리핑과 여성 국회의원 일동의 기자회견까지 이준석 후보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진보당은 이준석 후보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고 권영국 후보도 제3자의 입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게 만든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 등의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에 이 후보는 사과했습니다.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화한 표현이었고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권영국 두 후보가 답변을 꺼린 것은 민주진영의 위선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어떤 허위사실도 적시하지 않았다면서 SNS에 이재명 후보 아들의 벌금형 기사를 공유했고 고소, 고발엔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오늘 샌디에이고 보레고 스프링스 인근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1분쯤 샌디에이고 북쪽 보레고 스프링스 인근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진 진앙지는 샌디에이고에서 87마일 떨어진 곳으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전문가들은 산 안드레아스 단층에서 하루 평균 30번 정도 지진이 발생하는데 오늘 지진은 사람들이 흔들림을 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지질조사국 사라 민슨 지진학자는 수십 년 이내 규모 7.8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할 확률이 무려 7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을 가로지르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이미 오랜 기간 압력을 축적해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 대비 방법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비상용품을 구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7년 안에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보건의료 정책은 특정 계층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민자와 저소득층 고령층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은 공공의료 지원 축소와 민영화 강화, 그리고 보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그 여파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그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시스템의 구조 변화로 우선 메디케이드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가 줄고 각 주정부의 자율권이 강화되면서 수혜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근로 요건이 다시 적용되기 시작한 주에서는 취약계층의 탈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 소통이 어려운 이민자, 특히 이민 초기 고령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 운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선택지가 많고 보장 항목이 복잡해 시니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부 한인은 보험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보험 속 무의료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이들은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있더라도 언어 장벽,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보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 시력 교정, 정형외과, 노인성 질환 치료 등은 메디케어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자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치료 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부분의 민간 보험사에서 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자기 부담금 역시 상승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도 병원 방문을 미루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민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은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닌 미국 내 공공보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구조적 개편 없는 보조금 축소와 민영화 확대는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한인사회는 의료정보 접근 강화와 한국 의료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직면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표적인 신혼여행지이자 관광 명소 하와이에서 백일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현지 보건당국이 경고에 나섰습니다. 하와이 보건당국은 지난 15일 기준 하와이에서 108건의 백일해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확진 건수인 84건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백일해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일반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극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동반됩니다. 심한 경우엔 폐렴, 무호흡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이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의학 전문가는 하와이의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이번 전염병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와이 보건당국은 백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꼽으며 생후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장 없이도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연방노동통계국 자료를 바탕으로 2년제와 고등학교 졸업자 등 별도의 학력이 없는 직업들의 연간 중간 연봉 순위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사 학위가 없어도 취업할 수 있는 12개 직업의 중간 연봉은 1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고연봉인 직업은 공항에서 항공편을 감독하는 항공교통관세사로 중간 연봉이 14만 4,58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업은 2년제 대학을 통한 준학사 학위가 있으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2위는 상업용 항공조종사로 중간 연봉이 12만 2,670만 달러입니다. 이 역시 대학 졸업장 없이도 상업용 조종 면허를 따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어 원자로 운영자도 중간 연봉이 12만 2,61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전력 분배사가 약 10만 7천 달러,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리공은 10만 6천 달러로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동등한 학력 증명서가 있으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 졸업자의 연소득은 4만 9천여 달러, 학사 학위 소지자의 연간 소득은 7만 9천여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설립한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구호품 배급을 시작했지만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군이 경고 사격에 나섰는데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김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호품 배급소에 구호품을 받으려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천 명으로 불어난 주민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한 철조망을 무너뜨렸고 일부는 구호품 창고를 점거했습니다. 한때 구호 인력이 철수하고 주민들이 구호품을 마구 가져가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이스라엘군이 경고 사격에 나섰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50명 가까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총격에 의해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틀간 1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상자 규모는 집계에 따라 조금씩 달랐는데 유엔 인권사무소도 구호품 배급소에서 유혈 사태가 빚어져 4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가 더 늘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 mean,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is that about 47 people have been injured. It is through gunshots. 전날 경고 목적이었을 뿐 배급소를 향해 사격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스라엘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가자 인도주의 재단은 지금까지 84만 끼의 음식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튀르키예 산이며 일부는 이스라엘 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주식시장은 2주 만에 가장 강력했던 어제 랠리 모드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반짝 상승으로 끝내버렸는데요. 3대 지수들 중 어느 하나 튀거나 뒤처지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보기 드문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마감 후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결과와 전망을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속에서도 매그니피슨 7 중 5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몰려왔던 패닉 바잉과 숏 스퀴즈의 기세가 하루 만에 완전히 사라진 가운데 투자 심리는 개장 내내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다 결국 팔자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럼에도 매도세의 압박은 딱히 악화되지 않고 끝까지 절제된 수준에 머물러 오늘 하락 또한 하루 동안의 반짝 승부로기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